이런 경우에 일단 쌤이 생각할 때 온유가 양변에 x에 1을 넣어서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0이다는 찾았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 나왔을 텐데 얘가 지금 x에 i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x에 i 넣으면 마이너스 1 되잖아. 그쵸? 근데 이제 아직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x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변에 홀수차가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게 지금 홀수차는 없앤 거야. 그래서 x 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 4제곱은 1이고요 x 6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1이야. 그쵸? 이걸 넣겠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그 간단하죠? 그렇지. 요거 오답 노트 할게요. 오답 노트. 다른 문제는요? 네. 97번이요? 네. 잠깐만요. 이거 97번은 뭐가 97번인가? 97번? 오케이. 브리핑 해봐요. 그러면 네가 푼 방식이 맞는지 봐달라면서요. 음. 음. 홀수 제곱이면 다 찾았어요? 어. 어. 음. 음. 잘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홀수 번째 애들은 그렇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은 못 찾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따로 찾아야 돼. 하나만 따로 찾는데 이럴 수는 있어요. 선생님이 온유 처음 왔을 때 이거를 다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얘는 2x-1이 3번 있잖아요. 2x-1이 3번 있고 x 플러스 2가 2번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x 4제곱이잖아. 그쵸? 그러면 8x 4제곱 나오거든요. 이거. 잠깐만요.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7이네요. 6, 3, 18 더하기 14 하면은 32x 4제곱 나오죠. 아닌데? 잠깐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구나. 1이네, 1. A4가 1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면 쉽냐면 x 4제곱을 구할 거잖아요. 그죠? x 4제곱을 구할 거니까 x를 4개 꺼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2x를 3번 꺼내고 이거 이렇게. 그리고 얘를 꺼내면 마지막에는 2를 꺼내야 돼요. 그래서 암산하면 안 돼. 틀렸네. 그래서 16x 4제곱이 나오거든요. 이게 2번 나와요. 왜냐면 이 x가 얘인 경우와 얘인 경우 이렇게. 그래서 32x 4제곱이 되고요. 이번에는 2x를 2번만 꺼내고 마이너스 1을 한 번 꺼내고 x를 2번 꺼내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4x 4제곱이 나는데 이게 3번 있어요. 얘가 안 나오는 경우, 얘가 안 나오는 경우, 얘가 안 나오는 경우 이렇게 3번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2x 4제곱이야. 이렇게 더하면은 20x 4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x를 4번 꺼내야 되니까 x를 4개 꺼내면 상수 하나 꺼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A4는 조금 쉽게 구할 수가 있지. 오케이? 음. 음. 네. 유형 7번이요. 네. 네. 그래요? 이 107번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줘 볼게요. 지금 우리한테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여기다 쓰면 안 돼.
a 곱하기 x-1의 세제곱 플러스 b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c 곱하기 x-1 플러스 d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x-1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x-1로 나누면 얘는 나눠 떨어지죠. 이렇게 x-1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x-1 플러스 c가 몫이 되고 이게 나머지예요. 이해하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주어진 다항식을 x-1로 한번 나누면 첫 번째 나오는 나머지가 d예요. 그죠? 네, 주어진 다항식을 x-1로 이렇게 나누면 요 d 앞에까지 x-1이 하나씩 지워지면서 몫이 되고 첫 번째 나오는 나머지가 d야. 그 몫을 한 번 더 x-1로 나누면 얘는 x-1의 배수니까 x-1이 하나 없어지고 얘도 x-1이 하나 없어지고 얘는 안 나눠지니까 얘가 나머지야. 두 번째 나머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몫을 다시 x-1로 나누면 몫이 a고 나머지가 b가 되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주어진 다항식을 지금 x-1이라는 1차식으로 계속 나눠 내려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쓰면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식을 이렇게 나누면 그냥 여기 a, b, c, d밖에 안 나와요. a, b, c, d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얘를 나누면. 근데 문제에서는 이 식과 이 식이 같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얘를 나누든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4, 마이너스 3, 2, 1 해서 얘를 x-1로 나눠보는 거예요. 얘를. 어차피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니까.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라고 여기 는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x-1로 처음 나눴을 때 4, 4, 1, 1, 3, 3, 4. 이 첫 번째 나온 나머지가 이게 d라는 거지. 이게 몫이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x-1로 나누면 4, 4, 5, 5, 8 두 번째 나온 나머지가 c라는 거죠. 또 나누면 세 번째 나온 나머지가 b. 마지막 몫이 a라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네, 요렇게. 어디까지였어요? 146번까지요? 꽤 많았네요. 오, 잘 풀었어요? 오, 뭐, 채점 뭐 좀 이따 하면 되고. 뭐 어려운 건 없었어요? 139번? 음, 17의 15제곱을 1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1이라고 하자 그랬는데 이게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머지가 음수?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72를 7로 나누면 몫이 10이고 나머지 2잖아요. 그러면은 고등학생들은요 몫이 11이고 나머지 마이너스 5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수직선 위에 72라는 숫자가 있어요. 7의 배수를 따져봤을 때 70하고 77이 7의 배수잖아요. 72는 70보다 2가 크기 때문에 7의 배수보다 2가 큰 수. 그래서 2가 남는 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7의 배수보다는 5가 작아요. 그래서 그 다음 7의 배수보다는 5가 모자란 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예,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7의 15제곱을 16으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쌤은 일단 17을 잠깐 x라고 놓을게요. x의 15제곱을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머지를 R1이라고 할 거래요. 양변에 x의 1을 대입하면 1은 R1이 되죠. 나머지가 1이네요. 18을요. 일단 18을 잠깐 y라고 놓을게요. y의 13제곱을 y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예, 그 나머지를 R2라고 할 거예요. 양변에 y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R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y를 18로 잡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y의 13제곱을 얼마로 나눴냐? y 플러스 1로 나눴단 말이야. 그랬더니 1이 모자랐대요. 즉 무슨 얘기냐면 19로 나눴는데 1이 모자랐다라는 이야기는 18이 남았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수직선 위에 여기 어딘가 19의 배수가 있어요. 19의 배수. 그런데 얘는 이제 그 18의 세제곱이 19 곱하기 q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요. y에다 다시 18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죠? 그러면 수직선 위에 어딘가에 19 곱하기 q 프라임이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죠? 얘보다 딱 1 작은 숫자예요. 18의 세제곱이 1이 딱 작은 숫자야. 그러면 이 전 19의 배수인 19 곱하기 q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얘보다 19가 작죠. 얘보다 얘가. 왜냐면 얘는 19 곱하기 q 프라임이고 얘는 그 전 19의 배수니까. 19의 배수니까 19마다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는 18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이 숫자보다 18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를 18로 바꿔주는 거야. 이 마이너스 1. 19로 나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19로 나눴을 때 여기 어딘가 19 곱하기 q 프라임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8의 세제곱은 걔보다 딱 1이 작대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18만큼을 더 가면 19 곱하기 q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있을 거라고. 그 전 19의 배수가. 그러니까 얘보다는 18이 큰 숫자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18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R2는 18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여기 답이 19네요. 19. 이렇게. 또 어려운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오. 140 몇 번까지 숙제였다면서요? 146번까지. 2차식으로 나눈 거. 요거 149번 요런 거는 할 수 있나? 일단 px를 일단은 초반에는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q1 이렇게 놓고요. 나머지는 1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뭐 익숙해지면은 p 마이너스 3은 1이다 이렇게 바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p2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바로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px를 이걸로 나눴잖아요. 그럼 이제 그대로 쓰는 거예요. px는 그런데 괜히 준 거 아니죠 이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걸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고 몫은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쓰시고요. 나머지를 이제 1차식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p 마이너스 3이 1이니까 양변에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만 남지. 앞에 싹 없어지고. 근데 이제 이게 1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양변에 x에 2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면서 없어져서 2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요거 연립해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요런 경우 160번 같은 경우 160번 한번 볼게요. 자, 160번은 이거는 이제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오는 문제야. 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하면 fx라는 다항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래요. 그 다음에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니까 f3은 3이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식이 뭐가 있냐면 f1은 3이다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이제 중근을 가져버리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 fx라는 다항식을 x-1의 제곱 곱하기 x-3으로 나눌 거래요. 그
그때 몫을 q1x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누는 식이 3차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2차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2차로 잡으면 내가 구해야 되는 미정계수가 a, b, c 3개야. 3개. a, b, c 3개. 3개니까 식도 3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앞에 보면은 얘가 중근을 갖기 때문에 나는 F1이 3이라는 것과 F3이 3이라는 것 딱 두 가지밖에 모릅니다. 얘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얘가 중근을 가져버려가지고 내가 미정계에서 3개를 구하려면 식도 3개가 필요한데 얘가 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식 하나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죠. 그럼 얘가 해결을 해야 된다. 얘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fx라는 다항식을 x-1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되던 간에 나머지는 2x 플러스 1이 꼭 나와야 한다는 거야. 나머지는 2x 플러스 1이 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 긴 식이 fx라고 써있어요. 이 긴 식이 fx래. 그러면 이 긴 식을 얘로 나누면 나머지는 이게 나와야죠. 왜냐면 얘가 fx니까. 우린 fx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게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다 마친 상태잖아. 그죠? 근데 이게 fx래요. 그러면 이 긴 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뭐 몫이 얼마건 간에 나머지는 2x 플러스 1이 꼭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긴 식을 이 완전 제곱식으로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이 앞에 녀석은 나눠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기 있거든. 여기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는 나머지가 생기지 않아요. 얘 때문에 생기는 나머지야. 그래서 우리는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다항식을 요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몫은 무조건 a가 되겠네. 얘가 a니까. 그럼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가 되고 이걸 빼면 이거 뺄 거니까 2a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게 2x 플러스 1이 꼭 나와야 된다. 그치?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게 꼭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아, 그러면 요거 2a 플러스 b가 2인가 보다. 요건 같아야 되니까. c 마이너스 a는 1인가 봐요. 얘랑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라는 것과 c는 a 플러스 1이라는 두 식을 찾았어요. 두 식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 가지고는 못 구해요.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요게 있어요. 요게 있어. 양변에 x에 3을 대입하면 얘 때문에 이렇게 얘 3은 없어지고요. 여기다 3을 대입하면 9a 플러스 3b 플러스 c가 f3이 3이니까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b에다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넣을 거고요. c에다가 a 플러스 1 넣을 거예요. 그러면 9a 3배 할 거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6 플러스 a 플러스 1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6a에다가 a 빼면 얼마야? 4a인가? 4a이고 이게 얼마지? 7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4. 아, 그래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어요. a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으니까 b는 4, c는 0입니다. 결국 우리가 찾는 이 나머지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나머지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때 우리는 R2 구하고 싶은 거죠. R2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8 해서 4가 정답이에요. 자, 이건 좀 어렵고 중요하니까 이거 잠깐 정리하면서 한번 다시 보세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고서 가있어.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인수정리.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없을 때, 나머지가 있을 때는 나머지 정리, 이게 또 나누어 떨어질 때, 이럴 때는 이제 인수정리. 이럴 때는 이제 인수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qx 하고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양변에 x에 2를 대입하면 0이 나오고 1을 대입해도 0이 나온다. 이렇게 0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럴 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얘를 이제 잠깐 fx라고 이렇게 잡으면 fx가 x제곱 이게 제곱이네요. 이거 아닌데. 뭐 이거는 이제 뭐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풀면 되겠죠? 예, 요거는 알 테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없나? 여기 있다. 173번에 보면 이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요거를 잠깐 fx라고 이렇게 잡으면 이 fx가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x-1의 제곱 곱하기 qx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가 없으니까 양변의 x에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또 미지수는 a하고 b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계속 문제가 생겨. 식이 모자라니까 해가. 그래서 이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랬을 때는 실제로 양변을 x-1로 한번 나눕니다. x-1로 한번 나누면 얘는 x-1로 한번 나누면 x-1 곱하기 qx가 되면서
나눠 떨어지죠. 근데 얘하고 fx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fx를 x-1로 나누면 한 번 나눠 떨어져야 돼. 그래서 그 나눈 애를 gx라고 한다면 그 gx 아니 qx죠. 아니 gx라고 한다면 그 gx를 한 번 더 x-1로 또 나눠도 gx를 x-1로 나눠도 또 나눠 떨어진다는 거죠. 또 나눠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3차식을 x-1로 두 번 나누는 동안 나머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1, a-7, b 해서 x-1로 나눠보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6 하면 얘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0이 된다는 거고, 한 번 더 1로 나누면 1, a 플러스 2, a 플러스 2 해서 2a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역시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a가 2인 거죠. 그러니까 2 대입하면 b는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좀 이상하다고요? 완전 제곱식이 나올 때. 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녀석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자꾸 식을 충분히 안 줘요. 중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를 때 조금 다른 방법을 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이 조립제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나요? 조립제법 어떻게 푸는지는 알아요? 여기 지금 요 179번 180번 볼까요? 다음 조립제법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할 거래요. 그러면 여기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서 개수만 이렇게 갖다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써요? 여기다 왜 마이너스 2라고 쓰죠? 2 아닌가? 여기다 왜 마이너스 2라고 쓰지? 왜 부호를 바꾸지? 왜 부호를 바꾸냐면 이 내려올 때 덧셈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미리 부호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1, a, 마이너스 1, 4 해놓고, 이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누되 1차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이때만 사용을 할 수 있냐면 1차식의 최고차항의 개수 1과 상수항 2 이렇게 해서 어차피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올라와야 돼요. 얘가 그대로 올라와야 얘랑 곱해서 여기 들어가서 빠지면 없어진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일 때는 이 앞에를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어차피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올라올 거고 1과 2가 곱해져서 2라고 써지고 뺄 거란 말이지. 빼면 a-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4가 되잖아요. 근데 또 1이니까 a-2가 또 올라오고 이 a-2가 2와 곱해지면서 2a-4가 되는데 이걸 또 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부호가 이렇게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바꿔놓고 플러스로 보자는 거예요. 애초에 이거를 먼저 바꿔놓고 그대로 올리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고 놓고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부호 바뀌었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조립제법은 내려올 때 덧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나눗셈인데 왜 이거 덧셈인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걸 미리 바꾸는 거예요, 부호를. 어차피 얘를 플러스라고 놔도 여기가 뺄셈이 되면서 이거 어차피 바뀔 거잖아, 어차피. 그죠? 매번 뺄셈이 어차피 매번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를 미리 바꿔 놓고 얘는 그대로 가자는 거죠. 덧셈으로.
그래서 얘를 미리 마이너스 2로 바꿔놓고 내려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2 내려올 때는 덧셈으로 내려올 거다 이거지. 그럼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럼 곱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덧셈으로, 곱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덧셈으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미리 바꿔놓는 거예요. 아,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겠네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것과 여기 부호를 바꿔서 덧셈으로 내릴 거라는 거,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쓸 수 있는 게 조리제법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꼭 1이 아니어도 나누는 방법이 있죠. 여기 2x 플러스 c 182번에 보면, 자, 우리가 지금 뭘 나눌 거냐면 요렇게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을 2x 플러스 c로 나눌 거야. 근데 조리제법은 나눗셈인데 이렇게 한 번만 쓸 수 있는 이유는 여기가 1이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1이 아니잖아,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얘를요 2로 묶어서 x 플러스 2분의 c로 바꾼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c로 나누는 거예요. x 플러스 2분의 c로. 근데 얘가 2분의 1이 됐네, 그죠? 그럼 얘는 부호가 바뀐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던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c는 이제 마이너스 1인 거지. 오케이? 자, 봐봐. 만약에 내가 한번 나눠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를 그냥 내가 2x 마이너스 3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는 얘가 1일 때만 나누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서오세요.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를 2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바꾸고 얘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 문제하고 달라요. 그냥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개수가 1, 1, 3, 마이너스 5고 요 부호를 바꿀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2분의 3이라고 쓸 거거든요. 여기 분수니까 굉장히 분수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잘 안 그렇습니다. 1은 그냥 내려와요. 1이 내려오면서 분수가 굉장히 나오네요. 내가 아무거나 막 써서 그래요. 여기다 2분의 3 집어넣고 내려오면 2분의 5가 되죠. 곱하면 얼마야? 어우, 야, 이렇게 만들었어. 4분의 15.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1로 해볼게요. 1로. 보통 이렇게까지 그지같이는 잘 안 되거든요. 정말 그지 같네. 1, 1, 3, 마이너스 5 해서 어떻게 안 되나? 잠깐만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여기 없나? 하나만 찾자. 아, 못 만들겠다. 하나만 찾자. 1이 아닌 경우 하나만 주라. 아, 요걸로 하면 되겠다. 2x 2 1 마오 3 2 1 마오 3을 이거 나와 있는 걸로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눠 볼게요.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2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2 1 마오 3 해서 여기다 이제 2분의 1 쓰고요. 2가 내려오면 이제 처음에 2고요. 곱하면 1, 내려올 땐 더하니까 곱하면 1, 내려올 땐 더하니까 마이너스 4, 곱하면 2, 마이너스, 나머지는 1.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게 이 얘기거든요. 이게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을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면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몫이 되고 나머지가 1이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이걸로 나눈 거 아니잖아. 이걸로 나눠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2를 묶어내요. 여기서 2를 묶어내서 얘한테 줍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나눈 게 나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1이 아닐 때. 2로 묶어낸 다음에 1로 만들어서 조립제법을 꼭 써야 돼요. 조립제법은 x의 개수가 1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168번 요거 한번 볼게요. 186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식 fx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꼴이거든요. 지금 f-1, f1, f2는 3이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세 개가 같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 따로 써요. f-1은 3이고 f1도 3이고 f2도 3이다. 그런데 fx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라 그랬어요. 그럼 뭐 x 세제곱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나가겠네. 그쵸?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어도 3이고 1을 넣어도 3이고 2를 넣어도 3이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f-1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f1 마이너스 3도 0이고요. f2 마이너스 3도 0입니다. 그러면 f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3차식에 x에 마이너스 1 또는 1 또는 2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이거 이해했어요? 그러면 fx-3이라는 요 다항식을 잠깐 gx라고 두면 gx는 0에 이거 세 개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세근이 마이너스 1과 2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gx는 요게 세근이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fx를 우리가 gx를 fx 마이너스 3이라고 잡았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3만 다시 이항시키면 fx는 요렇게 생긴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fx를 x-2로 나는 나머지 구하고 싶은 거니까 f-2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f-2 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왜 마이너스 10이 없죠? 바보. 플러스 3을 안 했네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거 응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다 하긴 했네요.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199번하고 202번 두 문제만 좀 해볼까요? 네, 한번 해봐요. 자, 202번은 꼭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좀 유명한 문제예요. 해볼게요. x에 대한 다항식 x의 n제곱 플러스 이거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라 그랬거든요. 자, x의 n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거를 x-3의 제곱으로 나눴대요. 몫은 잠깐 qx라고 할게요. 나머지는 3의 n제곱 곱하기 x-3.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일단 이거에서는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지금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n도 잘 모르겠고 qx도 모르겠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양변에 x에 3을 대입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3의 n제곱 곱하기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는 x-3 x-3 있으니까. 근데 3의 n제곱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습니다.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3의 몇 제곱이 됐건 간에 0은 될 수 없어요. 3을 몇 번을 곱하든 3의 1제곱, 3의 제곱, 3의 세제곱 0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둘이 곱해서 0이 되려면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0이 나와야 돼요. 그쵸? 둘이 곱해서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곱하기잖아요.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되잖아. 그쵸? 근데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3의 거듭제곱이니까. 그럼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를 여기 대입하면 미지수의 개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xn제곱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가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qx 나머지가 3의 n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를 인수분해 볼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고요. 요거 두 개를 플러스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요건 합차 공식 x제곱 마이너스 9. 요거는 a로 묶어서 이렇게. 그럼 x 마이너스 3이 공통인수잖아요. 밖으로 나가. 그래서 x의 n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 하고 여기 x 플러스 3이 있고 a가 있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 곱하기 qx 플러스 3의 n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x 마이너스 3 공통인수로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없애면은 x 플러스 a 플러스 3 순서만 좀 바꿀게요. x 마이너스 3 곱하기 qx 플러스 3의 n제곱이 되거든요. 자, 이제 끝났어요. 양변의 x에 3을 대입하면 3의 n제곱 곱하기 a 플러스 6은 0이 되고 3의 n제곱이 되니까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a 플러스 6은 1이 a는 마이너스 5가 되죠. a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b는 6이 됩니다. 워낙에 유명한 문제니까 꼭 알아두세요. 오늘 푼 거는 누구야? 준서? 준서 왜? 다 풀었어? 그럼 가야겠네. 잠깐만.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배운 거 복습하고 체크해봐요. 요거 정리하고. 그리고 숙제는 여기 1등급 전까지 서술형까지 요거 정리하고 있어요.